반갑습니다. 히스토리컬리지 학장 에론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복 직후에는 조선에서 여러 정치 세력이 활동을 합니다. 이들은 좌익, 우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좌익 진영으로는 조선공산당, 남조선 노동당이 존재했습니다. 중도 좌익으로서는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이, 중도 우익으로서는 조선국민당, 민족자주연맹이, 우익 진영으로서는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국독립당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조금 기억하셔야 될 정당들은 우익 진영으로서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국민주당, 이 세 정당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좌익 진영으로 조선공산당, 중도 좌익으로서는 여운형, 중도 우익으로서는 안재홍, 김규식. 정당보다는 인물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조선민주당, 고려민주당 등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 세력은 정부를 구성하는 방법과 친일파 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쉽게 통일된 정책들이나 정당들이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도 세력이 나섭니다. 좌우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족연합을 위해 노력한 정치의 세력이 바로 중도 세력이었고요. 좌우 합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제가 밑에 도표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8.15 해방 직후에 여운형과 안재홍이 연합하여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점차 좌익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죠. 이에 반발한 안재홍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떠나서 1945년 9월 1일 조선국민당을 새로 결성을 합니다. 이 조선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민족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국내 질서를 회복할 것을,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좌익 세력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1945년 9월 11일 조선공산당을 결성했습니다. 조선공산당은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1946년부터 미국의 탄압이 시작되자 점차 강경한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1946년 11월 23일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들은 남조선 노동당을 결성하여 세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익 진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송진우 등의 우익 세력은 1945년 9월 16일 한국민주당을 결성합니다. 한국민주당은 창당선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출신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출신이 대부분 지주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였고 자본가였고 친일 관료였고 언론인이었고 해외 유학 파등이었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일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 상대적으로 대중적 기반이 없는 거죠. 일반 민중들은 일제 탄압 속에서 굉장히 억눌린 삶을 살았던 반면 이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때마침 해방이 됐네? 본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임시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친일 세력 지주계급 출신이었으나 이 한국민주당 안에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때마침 미군정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군정이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국민주당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공동교육을 받았으니까. 미군정이 영어를 할 줄 아는 한인을 우대하면서 한국민주당은 정치적 주역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미군정은 1945년 9월 17일 정당은 오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당신고제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정당 대표들에게 군정청의 주요 직책의 인사 후보를 추천하게 합니다. 정당을 등록한 사람들은 군정청에 자기 정당의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뜻이 있고 정치에 뜻이 있던 사람들은 서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정당을 만든 거죠. 그 결과 1945년 11월까지 불과 2달 만에 등록된 정당과 정치단체가 205개에 이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도 차례로 귀국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은 귀국길에 오릅니다. 1945년 10월 16일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죠. 또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력들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좌익과 우익 모두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각 정당은 이승만을 데려가기 위해 서로 경쟁할 정도였죠. 미군정은 난립하던 여러 정치 세력을 통합하여 미군정의 자문기구를 만들려고 해요. 이승만이 이를 알아차리고 여러 정당의 연합을 강조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기반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합니다. 이승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협의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협의회에는 한국민주당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조선공산당, 건국동맹 세력 등의 200여 개의 정당과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좌익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좌익과 우익을 초월한 초당파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회 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 중 어느 쪽을 정통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민주당 또 조선국민당 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조선공산당은 조선인민공화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여기에 친일파 제거 문제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은 친일한 세력들을 빨리 제거해야지 민족의 정기가 수립될 것이다. 친일파의 가장 많은 무리가 모였던 게 한국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격화되는 거죠. 결국 조선공산당 등의 좌익 세력이 협의회를 떠나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좌우익의 협의체 성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익만의 정당이 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조선공산당 등의 좌익 세력의 지지로 점차 좌경화되옵니다. 그리고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운형은 1945년 11월 12일 조선인민당을 새롭게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의 연합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계속해가죠. 이 노력이 나중에 좌우합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인민당의 공산주의자들이 또 많이 참여하면서 또 좌경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국에서 해방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서둘러 귀국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38도선 이남에서 어떠한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던 미 군정은 임시정부가 귀국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해야 하며 정부로서의 행세는 금지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굉장히 반발을 하죠. 임시정부의 법통을 유지하려면 정부 자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니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시정부 내에서도 좌익 세력이 현 지도부는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귀국 후에는 국내 민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 국내 기반을 잘 모르는 현 지도부는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김구중심 한국독립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이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부다.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임시정부 3개의 정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다. 그 법통이 있다.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법통이 우세해지면서 결국 내부 갈등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더 이상 귀국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미군의 조건을 수용합니다. 11월 23일 미군 수송기를 통해 귀국을 합니다. 이때 제가 여기는 적어놓진 않았지만 1진과 2진으로 나뉘어서 귀국을 합니다. 1진은 김구, 김규식, 엄항섭 등 현 지도부들 중심으로 11월 23일 날 들어와요. 좌익 김원봉 등의 2진들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게 돼요. 귀국한 이후 김구는 미군정과 여러 정당들로부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을 재정비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한국민주당, 조선국민당 등이 임시정부를 추대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왔을 때 미군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모든 정당들은 임시정부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모이지는 않아요. 김구 입장에서는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에 참여해달라는 조선공산당의 요구가 있었는데 임시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요. 또 미군정에 대해 행정권을 넘겨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미군정이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결국은 임시정부는 하나의 정당 형태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히스토리컬리지입니다.